네, 저희 학력평가 풀이 보실 건데, 제 생각에 이게 저희가 제한테 할당된 시간은 30분 정도인데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면 이 뒤에 또 수업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 학력평가 이 공개 특강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녹화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혹시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났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를 좀 많이 틀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값은 잘 찾으셨는데 여기 각도의 범위를 주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찾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코시컨트가 주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가 코시컨트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사실 사인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각도 범위를 보세요. 각도를 범위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세컨 쿼드런트하고 서드 쿼드런트를 포함하는 각도 범위를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포함하는 각도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지금 사인 시타를 보고 얘가 포지티브인데 각도의 범위는 세컨이랑 서드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사인은 서드에서는 포지티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서 얘는 어디에서 세컨 쿼드란트 각도에 있는 애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리즈닝에 써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컨 쿼드란트 각도를 구한 거기 때문에 코탄젠트의 값은 어때야 된다? 네거티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 이제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뭐 코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이런 애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애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이기는 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리시고 값을 찾기 제일 좋은 거죠. 값을 찾기 제일 좋은 게 요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그리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 3하고 2 사인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타에 대한 사실은 코탄젠트의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사인 값이 지금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요 중에서 세컨 쿼드란트의 각도일 거고 그럼 코탄젠트의 값은 자, 지금 여기서 탄젠트가 루트 5분의 2이기 때문에 코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이덴티티 있죠? 아이덴티티 식 중에 네, 요 식이 있긴 해요. 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사용하셔서 구하셔도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탄젠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지셔가지고 부호를 붙이셔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칼큘레이터 페이퍼여가지고 사실 요걸 계산하실 때 이게 계산을 좀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긴 했거든요. 문제이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계산기가 없어도 얘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 유형은 계산기가 없는 페이퍼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유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 유형을 좀 확인하셨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크탄젠트끼리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뭐냐면 각각 각도예요. 각각. 아크탄젠트,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보시고 딱 봤을 때 이거 각도로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각도죠?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각도다.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값이 3분의 1이 되게 하는 각도로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를 그래서 푸실 때 아크탄젠트끼리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애들은 탄젠트를 씌워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를 이렇게 씌워서요. 이렇게 네,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씌워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탄젠트 안에 a-b 그러면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 아시죠? 그래서 그 포뮬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가 사실은 탄젠트 A 마이너스 탄젠트 B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들어가요. 탄젠트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A라고 하는 각도가 뭐예요? 아크 탄젠트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탄젠트랑 아크 탄젠트는 무슨 관계에 있냐면 인버스 관계에 있어서 그냥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계산하실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식에 넣으면 요 앞에 있는 애는 2분의 1. 왜냐면 탄젠트 안에 아크 탄젠트 2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뒤에 부분도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아래는 6분의 7, 위에는 6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7분의 1이 이렇게 나와요. 음. 자, 탄젠트, 아크 탄젠트 A가 뭐가 나온 거예요? 7분의 1이 나온 거죠, 지금. 이게 지금 7분의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7분의 1이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A 값이 7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건 A번이고, 그럼 B번 풀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 A 값을 7분의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계산기에 넣으시면 아크탄젠트 7분의 1이 뭔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냥 사인에다 넣으시면은 계산기에다 넣으시면 그냥 바로 0.14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나오긴 합니다. 이 마크도 좀 작긴 작은데 자, 이게 계산기가를 못 쓰는 페이퍼에 나올 때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사인과 탄젠트가 서로 다른 아크 사인과 아크 탄젠트, 뭐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이런 거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예요. 자, x는 무슨 값이냐면 사인의 값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각도죠. 각도인데 무슨 각도냐면 탄젠트의 값이 7분의 1이 되게 하는 각도예요. 근데 탄젠트 값이 7분의 1이 되게 하는 각도인데 얘는 반드시 어큐트거든요. 얘가. 아크탄젠트의 범위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어큐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그럼 내가 뭘 봐야 돼요? 탄젠트가 그럼 7분의 1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탄젠트가 7분의 1이 나오는 직각삼각형 그릴게요. 자, 이 각도예요. 지금 이 각도. 자, 얘네들이 각도라면은 이거예요, 이거. 뭐가 되게 하는 탄젠트 값이 7분의 1이 되게 하는 각도입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값이 7분의 1이 되는 이 각도가 들어갔을 때의 사인의 값이 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여기 뭐죠? 여기는 7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자 저 x 값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50분의 1이 나와야 되는 문제죠. x를 구하려면은 양쪽에다가 이렇게 씌울 건데 이게 지금 저기 스타니까 그럼 계산하면 얘가 뭐다? 루트 50분의 1 이렇게 손으로 직접 푸셔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거는 사실 계산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풀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다시 한번 보세요. 계산기로 푸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differential equation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implicit인데 implicit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자, 이거 implicit에서 뭐예요? 지금 얘랑 얘랑 프로덕트가 들어있는데 프로덕트 하는 과정에서도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체인룰도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먼저 디퍼런시에이션 해볼게요. 자, 양쪽을 x로 디퍼런시에이션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y를 디퍼런시에이션 하면 뭐예요? dy by dx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x 데리비티브 구하면 1이고
자,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게 누구냐면 이 뒷부분이에요. 근데 이 뒷부분이라 각각 따로 구하셔가지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XY에 대한 데리티브를 먼저 구해보시면 요거는 그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얘는 1. 앞에 거 먼저 데리티브 구하면 1 곱하기 y. 그 다음에 뒤에 거 데리티브 구하면 x dy dx입니다. 이렇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제가 간편하게 이렇게 쓸게요. 뒤에 거 때문에 뒤에도 똑같은 게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ln xy에 대한 자, 요거에 대한 데리티브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데리티브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로그 안에 만약에 어떤 펑션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데리티브를 구하면 어떻게 됐어요? 얘 분해. 이것의 데리티브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됐죠. 지금 똑같거든요. 얘도. 그래서 얘는 xy 분의 자,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ln에 대한 데리티브를 구하면. 자, 근데 xy의 데리티브가 뭐예요? 위에 지금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xy분의 1, 그 다음에 y 플러스 x dy d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xy의 데리티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써놓고 한번 볼게요. 어,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네는 어떻게 보실 거냐면 두 개의 곱으로 보실 거예요. 지금 xy랑 ln xy가 곱해져 있는 식에 대한 프로덕트 룰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편하게 보려고 앞에 있는 xy에 대한 자, 데리티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ln xy는 그대로 곱할 거고 어 마이너스 안 묶어서 쓸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ln xy에 대한 데리티브인데 ln xy에 대한 데리티브가 뭐라고요? xy분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된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시면 xy에 이거 이거. 얘가 지금 공통인 거 아세요? 커먼하죠. 커먼 팩터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y의 데리티브 뽑아내고 위 안쪽에 뭐가 되냐면 자 이게 지금 캔슬되죠. 근데 저게 지금 다 캔슬이 되거든요. 저기가 지금 캔슬되고 그다음 남는 게 뭐냐면 ln xy 이렇게만 남았어요. 자 이렇게 남았고요. xy의 데리티브가 뭐냐면은 위에다가 써놓은 거 y 플러스 x dy dx 여기에다가 지금 얘는 1 플러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위에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거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써보시면 순서는 위에 식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어차피 덧셈식은 순서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B번을 푸셔야 되는데, A번은 솔직히 푸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 뒷부분에 있는 lnxy를 lnx랑 lny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풀 수 있는 메소드가 여러 가지니까 꼭 제가 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도 어, 되는데, 자, 이제 B번을 볼게요. hence find equation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A번의 show that을 증명을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를 포기하시면 안 되죠. A번의 show를 가지고 오셔서 그냥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A번에서 본 요 식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dy by dx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이 어차피 x에 대한 데리티브가 된 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가 1일 때의 탄젠트 라인을 구하고 싶어요. 자, x가 1일 때 탄젠트 라인 구할 때 여러분 y 값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점의 좌표를 모르면 자, 일단은 점의 좌표를 모르면
라인을 구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implicit는 dy by dx를 구했을 때 걔가 in terms of x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x랑 y가 둘 다 들어있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dy by dx가. 그래서 dy by dx를 구할 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도 y 값을 알지 못하면 못 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x는 몇일 때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에다가 넣어서 원래 식에다 넣어서 x가 1일 때 y 값까지 구하셔야지 그레디언트든 지나가는 점이든 다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B번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x는 1을 무슨 식에다? 처음 식에다 substitut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식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어서 보시면 1 마이너스 요 뒷부분에 y, ln, 여기도 y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기 쓰셔가지고 얘는 그 y의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y가 1이 나옵니다. 음. 자, 지금 1,1을 지난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x가 1일 때 y를 1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 자, 그럼 이 값을 어디에다가 넣어서 A번에서 쇼했던 그 식에다가 넣어서 dy by dx도 찾아올게요. 자, 그러면 저 식에다 넣으면 얘가 1,1을 집어넣었으면 dy by dx 플러스 x자리에 1 dy by dx니까 y 1. 그다음에 여기도 ln 1인데 ln 1은 사실은 뭐 0이어서요. 그냥 네.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dy by dx 플러스 여기는 그냥 1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거 없어진다고 치면 dy by dx가 뭐냐면요. 0이 나와요. 0이 나오고, 자, 이 dy by dx가 0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0이다. 그러니까 horizontal 탄젠트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자, 그럼 탄젠트 라인의 이퀄레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라인이 이렇게 horizontal하게 생겼으면은, 이퀄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y는 k. 이런 식의 이퀄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점을 지나가요? 1,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니까, y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간혹 여러분 저희가 탄젠트 라인의 그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 0으로 안 나오고 undefined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분모가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사실 당황하거든요. 왜냐면, 나 dy by dx를 구했는데 분모가 0이고 위에가 막 숫자예요. 이렇게 나오면, 불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거 뒤집어 보시면, 뒤집으면 0 나오거든요. 자, 그럼 뒤집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노멀 라인이 호리존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멀 라인의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거거든요. 자, 노멀 라인이 호리존털 하면 무슨 말이에요? 버리컬, 탄젠트 라인은 버리컬한 탄젠트를 갖는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0이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풀었는데 이 탄젠트 라인의 그레디언트의 분모가 0이 되는 게 생겼다. 그러면은 아, 이거 탄젠트 라인이 버리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주 나오니까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넘기시면 로피탈 나오죠? 뒤에. 자, 로피탈이 나오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x가 0일 때의 값들을 계산을 해서 0분의 0인 걸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요 때는 0분의 0 모양인 게 나온 거에 대한 점수가 없었는데 그게 점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가지고 이게 0분의 0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제 0분의 0 모양이 나와요. 자, 0분의 0 모양이 나왔을 때 저희가 쓰는 게 로피탈 룰인데 여기서는 로피탈 룰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지 않으셔도 점수가 사실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피탈을 계산합니다. 로피탈은 뭐냐면 뉴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를 각각 미분하는 거거든요. 탄젠트에 대한 데리티브는 시컨트예요. 시컨트 제곱. 근데 안쪽에 3x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데리티브를 곱하는 체인룰 적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아크탄젠트에 대한 데리티브는 1 플러스 x제곱. 지금 x 자리에 2x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분의 1인데 지금 안쪽에 2x가 들어있으니까 그거의 데리티브인 2를 곱해서 이렇게 하셔야 각각 체인 룰이 지금 적용된 상태로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이게 끝인 게요. 저희가 보통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쉬운 로피탈을 낸 거고요. 저희가 보통은 로피탈이 이렇게 단독으로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2번 정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x는 0이어서 넣었더니 뭐 0분의 0이 나왔죠. 그래서 한 번 로피탈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x는 0에다가 넣으면 또 0분의 0이 나와가지고 로피탈을 또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한 번만 하고 나면은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분모랑 분자 둘 다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둘 다 0을 넣어보면 이거는 1이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2가 돼서 네,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1번도 보셨겠지만, 1번 문제에서도 반드시 뭘 확인하셨어야 돼요? 도메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도메인이 있죠. 도메인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인, 코사인 문제에서는 도메인을 주지 않으면 답이 그냥 진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도메인을 줘서 답을 한정적인 개수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도메인 내에서만 답을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지오메트리 시퀀스라고 했고, 그러면은 뒤에 거에서 이렇게 앞에 거를 나눴을 때 R이어야죠. 마찬가지로 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나눴을 때 R이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sin 2x가 끼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건 공식을 모르시면 곤란해요. 이거는 진짜로 외우셔야 되는 포뮬러 부클렛에 있잖아요. 이게 안 통하는 공식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얘가 지금처럼 얘가 보이면 알긴 알아요. sin 더블 앵글이네 하고 포뮬러 부클렛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형태로 나왔을 때 포뮬러 부클렛을 보실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더블 앵글인지 모를 테니까. 그럼 얘를 얘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좀 절망적이거든요. 외우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얘는 꼭 식을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더블 앵글에 대해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났다. 이걸 보고도 내가 이걸 더블앵글 공식이 있다는 게 기억이 안 났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얘가 지오메트릭이었으면 여기에서 R을 2번 곱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네, 요거에서 요거를 나눈 걸로 이제 R 값을 찾으셔도 되는 문제기는 했지만, 그게 좀 풀만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값을 가지고 저희가 더블앵글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이거고요. 그쵸? sin 2x가 2 sin 코사인이기 때문에 얘는 2 코사인 x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에서 보시면 얘가 이 지오메트리 시리즈가 인피니트하게 더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자, 인피니트하게 더해지는 게 컨버지 하다는 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 어떤 값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sum to infinity를 구할 수 있는 애야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sum to infinity를 구할 수 있는 조건. 저희가 인피니트하게 더할 수 있는 애는 IB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밖에 없죠? 지오메트리 시퀀스에서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빼고는 인피니트까지 더하는 것의 값을 구하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거를 아셔야지 구할 수 있어요. 끝까지 계산하는 거를.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이 지오메트리 시리즈를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의 값을 구한다기보다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값을 구할 수 있는 이 컨버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한대로 더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요 조건 그다음에 공식 요거 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조건은 얘가 지금 1일 1보다 작을 때죠. 풀었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r이 들어갈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r 값이 뭐냐면 2 코사인 x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자,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2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아셔야 되니까 한번 보면, 이 2 코사인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어디 사이냐면 요렇게죠. 얘가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밑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긴 하지만 자,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일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지금 2 코사인 x 그린 거거든요. r이죠, r 값. 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y예요. 자, 이거 지금 범위를 보니까 0보다 크지 않나요? 그쵸? 0보다 큰 범위로만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범위 내에서는? 여기 범위 내에서는.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일단 써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찾고 싶은 건데, 뭘 찾고 싶어요? 이제 여기를 맞춰주셔야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코사인 x의 범위로 봤을 때,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을 보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제가 그냥 투 코사인 x 그려놨으니까 얘가 1이 되는 점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음.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그냥 코사인 그래프에서 여기 1, 여기 2분의 1로 보고, 요 점을 찾으셔도 상관없고. 근데 2분의 1이 되게 하는 코사인 점이 어디 있어요? 3분의 파이에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왜냐면 코사인은 이븐 펑션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으로 나오거든요. y-axis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여기 사이에서 나올 거고 여기 구간에 있을 때에만 코사인 x가 0과 2분의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값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포함 안 돼요. 그다음에 2분의 3파이, 아니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범위에서만 저희가 r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게 나온다라고 해서 요 두 개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sum to infinity가 나오죠. sum to infinity가 나오는데 x가 주어져 있어요. 아크 코사인 4분의 1로. 자, 그러면은 sum to infinity 식을 써보면 자, 1 마이너스 r r이 지금 여기선 2 코사인 x죠. 분의 first term sin x sin x인데 자 여기 안에다가 지금 누구를 넣어요? x 자리에다가 아크 코사인 4분의 1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아크 코사인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코사인의 값이 4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각도입니다. 얘를 보시면 직각삼각형 그리시면 되죠. 자, 이 각도요, 이 각도. 코사인의 값이 4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각도가 들어갔을 때 사인 값. 얘는 솔직히 계산할 게 없어요.
코사인에 아크 코사인 들어가면 그냥 4분의 1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거죠. 사인에 들어있을 때잖아요. 그냥 이거 그리시면 돼요. 이거가 의미하는 각도를 직각삼각형에다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15가 되니까, 자, 위쪽에 있는 얘는 뭐가 나오냐면, 4분의 루트 15가 나올 거고요. 사인 값이죠. 이 x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자, 아래쪽은 뭐가 나와요? 1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위쪽에 이제 쇼 문제였죠. 2분의 루트 1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코사인 안에 아크 코사인 있는 건 잘 하세요. 근데 뭘 못해요? 사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시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6시 30분이거든요. 혹시 다른 과목 들으셔야 되시는 분은 나가셔도 돼요. 제가 녹화한 거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6번. 자, 요거 보시면은 이거 릴레이트 레이트 문제였는데 얘가 사실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릴레이트 레이트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건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다 대입해서 넣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어려우니까 한번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A랑 B 보트가 있고요. 얘네가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북방향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처음에 이제 B가 포지션이 A보다 이스트 쪽으로 50m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표시돼 있어요. 표시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A랑 B의 이제 속도에 관련된 릴레이트 레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달리고 있고, 각자 이제 자기가 이제 트래블한 그 디스턴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t로 미분해서 푸는 문제들이죠.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는데 두 개를 관련지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시간에 대한 rate of change의 비교를 하는 거라서 relate rate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각도를 θ라고 하나를 줬어요. 뭐 했을 때? 보트 A랑 보트 B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각도를 저희가 이제 θ로 두고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요. 자, 여기서 y를 x 플러스 50 코탄젠트 θ로 썼잖아요. 자, 이거를 써시면 y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x겠고요. 그쵸? 이 θ가 사실은 여기 θ랑 같죠. 여기랑 같겠죠. 왜냐면 둘 다 정북 방향으로 둘 다 가고 있으니까 이제 저기랑 이제 θ가 같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50이죠. 자,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죠, 여기. 지금 y-x 부분. 응. 자, 여기를 이제 θ에 대해서 나타내 보시면 탄젠트 θ는 y-x분의 50. 근데 지금 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코탄젠트로서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x고요. 그러면은 y-x가 의미하는 거는 50 곱하기 코탄젠트 θ니까. 자, 그럼 이제 y의 길이는 어디예요? 요거에다가 x 길이를 더한 게 이제 y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A번은 저렇게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상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볼게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뭐가 나오냐면은 보트 B가 10m 정도 더 떨어져 있었대요. 보트 A보다 더 멀리 간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트 B는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보트 B가 is traveling at double the speed of 보트 A인데요. 자, 지금 달린 거리가 x라면은 얘의 속도, 얘의 스피드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기 때문에 dx dt가 이제 스피드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얘의 속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dy dt.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저 dy dt가 그러니까 dx dt의
두 배라는 거죠. 그걸 지금 그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 줄이 dy dt는 두 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rate of change of the angle.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이 문장의 rate of change of the angle은 d theta by dt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보고가 아니더라도 radian per second이니까 얘는 각도의 단위 per 시간의 단위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d theta dt. 이게 마이너스 0.1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relate rate는 먼저 식을 세운 다음에 그걸 양쪽을 t로 미분해가지고 풀잖아요. 근데 식을 A번에서 사실은 준 거예요. 쟤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differentiation 하는데 뭘로? t로. 이렇게. differentiation 하실 건데 t로. 자, 코탄젠트 differentiation 하실 건데 뭘로? t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d theta dt가 이렇게 붙죠. 임플리시트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코시컨트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주어진 문장들을 조금 다 넣어볼게요. 자, dy by dt는 뭐라 그랬죠? 얘는 b의 속도인데, b의 속도는 누구보다 a의 속도의 두 배다. 라 그랬으니까 적용, 여기에다가. dy dt는 dx dt의 두 배다. 이렇게 적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코시컨트 θ를 구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순간에 라 그랬냐면 얘가 보트 B가 보트 A보다 10m further인 순간이니까 지금 얘가 10일 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얘가 10일 때. 제가 10일 때 그럼 코시컨트의 값 구할 수 있죠. 코시컨트 사인 값으로 해서 구해 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얘가 10인 순간이니까 여러분 요거 구하실 때 보시면 얘 10이고 얘가 50이니까 루트 해놓고 요거 10의 제곱 50의 제곱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비율로 하시면 돼요. 1대 5니까 여기 루트 26이 있거든요. 10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루트 26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저런 모양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10루트 26이 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저 값을 사실상 여기 있는 코시컨트 자리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럼 코시컨트가 저기가 이제 10루트 26이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1대 5대 루트 26의 비율을 가지고 사인 값을 찾아보시면 루트 26분의 5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코시컨트니까 그 값으로 보면 25분의 26으로. 자, 지금 사인 θ가 비율상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코시컨트는 뭐가 돼야 돼요? 아이고. 코시컨트는 5분의 루트 26인 거죠. 근데 제곱이니까 여기는 25분의 26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 θ dt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0.1, 0.1이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dx dt 반대쪽으로 넘겨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0 곱하기 25분의 26 곱하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전부 다 요거 나눠지고 52에다가 0.1이니까 5.2 이렇게 해서 누구의 속도가 계산이 돼요? A의 스피드가 이렇게 dx dt가 A의 스피드였죠? 바로 계산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네, 요건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어떻게 식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 찾아내는 게 좀 관건이니까 그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펑션 문제였는데 요거는 펑션에 약간 아크탄젠트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A번에서 아크탄젠트 그래프 그리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크탄젠트 그래프는 워낙 중요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외워두세요. 아크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있으면 얘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뭘 같냐면은 호리존털한 에심토트를 갖습니다. 이렇게. 네, 파에서 갔고요. 그 다음에 0,0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거 나중에 탄젠트 그래프랑 한번 보시면 탄젠트 그래프를 약간 돌려놓은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 자체도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레인지가 나오고요. 도메인은 이제 모든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번을 보시면 지금 아크탄젠트 안에다가 x분의 1을 컴포지트 하라 그랬으니까 아크탄젠트 x 자리에 x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크탄젠트에는 모든 수를 다 넣을 수가 있기는 한데 이 x분의 1이라는 수에다가 0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메인에서 아마 0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는 모든 수인데 0만 안 되는 그렇게 답이 나올 거고요. 자, C에서 보시면 f 프라임 x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아크탄젠트에 대한 데리비티브 구하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아크탄젠트는 데리비티브도 진짜 중요하고 뭐를 인테그레이션 했는지 인테그레이션 해야 아크탄젠트가 나오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데리비티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해보시면 자 일단은 hx는 아크탄젠트니까 아크탄젠트의 그 데리비티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f랑 g 컴포지트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이 하실 건데 자 여기에다가 누구 곱해요? x분의 1에 대한 데리비티브 체인룰 적용하셔서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를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x제곱을 여기에다가 곱하면 뭐가 나와요? x제곱 똑같이 이 나오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어? 자, 0이 나오죠? 0이 나오셔야 돼요. 0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0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왜 0이 나오냐면, 여러분, 저희가 그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탄젠트에 이렇게 x가 어떤 숫자가 시타가 들어가잖아요. 시타가 들어가는 거랑 90도 빼기 시타가 들어가는 거. 요 두 개의 앵글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얘를 x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x분의 1, 레시프로컬로 나옵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가 레시프로컬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빨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게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탄젠트 값이 x였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얘가 90 마이너스 시타죠.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뭐예요? x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아크탄젠트에다가 놓잖아요. 자, 아크탄젠트에다가 요거 지금 넣어보면 뭐가 나요? 시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도 볼게요. 보이세요? 자,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뭐를 더한 거냐면 아크탄젠트 x 더하기 아크탄젠트 x분의 1을 더했는데 얘네가 무슨 의미가 돼요? 결국 시타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가 되는데 결국 더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90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이 fx라고 하는 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2분의 파이, 90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뭘로 나왔어요? 그냥 컨스탄트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숫자로 나왔습니다. 숫자로 나온 애를 저희가 데리비티브를 구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까 전에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0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fx라고 하는 거 아크탄젠트 x 플러스 아크탄젠트 x분의 1이 더했을 때 무조건 90도라고 하는 컨스탄트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의 데리티브는 0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븐하고 오드 펑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죠. 자, 여기서 뭐 얘는 오드라고 했고 얘는 이제 이븐이라고 했는데 누가 맞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탄젠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븐하고 오드를 증명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죠. 자, 아크 탄젠트 안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아크 탄젠트의 성질상 얘도 오드거든요. 사실 각각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전체로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fx가 되기 때문에 오드 펑션이라서 누가 맞는 거예요? 네, 얘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저희 1번 문제에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x 무조건 2분의 파이다라고 했는데 자,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보시면 자, 지금 무슨 펑션이라고 지금 증명했어요? 5대 펑션이라고 증명을 했죠.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x가 지금 2분의 파이라면 5대 펑션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네가티브 부호 바꿔서 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겠죠? 그러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2분의 파이였다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fx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나와야 한다. 까지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요. IB에서 아크탄젠트를 엄청 좋아해요. 디퍼런시에이션에서도 좋아하고 인테그레이션에서는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아크탄젠트 기본 성질이나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매스매티컬 인덕션에도 아크탄젠트를 이용한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2번 문제에서 잠깐 확인했었던 이 아크탄젠트의 덧셈 요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이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 있잖아요. 요 공식을 사용해서 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크탄젠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지 시험에서 점수를 막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